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노벨상 작품 중에서는요, 읽기 난해한 작품도 꽤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읽기에 난해하진 않습니다. 다만 읽기 힘든 작품이긴 해요. 세계관이 좀 어둡고요, 우울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계속 저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의 이입이 되어서 읽게 되는데요, 선한 역이나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인 역에 감정이입을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요, 도무지 감정이입해서 읽을 만한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물들이 다 약하거나 아니면 악하거나 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크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데뷔작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사탄 탱고입니다. 라슬로 작가는요, 헝가리의 카프카로 불립니다. 실제로 사탄 탱고 안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등장을 하는데요, 카프카의 성 같은 그런 느낌이요, 관료체계의 답답함, 비인간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위압을 주죠. 하지만 카프카와 다른 점은요, 카프카는 인간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서 소외되는 상태를 그리는데요, 라슬로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라슬로는 지옥을 철학적으로 묘사하는 작가라는 평을 듣는데 괜히 지옥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지옥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탄 탱고는요, 공동 농장이 해체된 헝가리의 농촌 마을이 무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장 해체로 받은 소액의 돈을 나눠 가지면서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망설여지기도 하니까 문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탐욕스럽기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있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점이 어린 소녀 에슈티케인데요, 그녀는 방치와 학대 속에서 점점 광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유일한 친구인 고양이를 괴롭히고 결국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선은 아닌 거예요. 이 소녀도 어떤 악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요, 마을의 도덕적 파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스와 페테르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죠. 이리미아스는 마치 구세주처럼 묘사되고요, 모두가 그에게 기대를 품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실 정부의 밀정이고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을 조종하려는 인물입니다. 그의 언변에 속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서 그에게 맡기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환상에 빠지게 되죠. 그의 말을 믿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른 곳으로 가도 결국 폐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곧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목적지도 새로운 삶도 얻지 못한 채 이리미아스의 지시에 따라서 흩어지게 돼요. 남은 건 허무뿐입니다. 그들이 믿은 구원은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세주는 사기꾼이었고 믿음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리미아스와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난 건 아니어서 마을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진흙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마을의 기록자였던 닥터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창문을 판자로 막고 세상과 단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야기의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기에 종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종소리로 처음과 끝이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발전할 여지가 없이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요,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 암울한 상황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정말 꽉 막힌 새드 엔딩인 겁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앞에 6장은 전진, 뒤에 6장은 후퇴입니다. 탱고의 구성이 6보 전진, 6보 후퇴라서 탱고라는 제목이 붙은 것인데요, 그리고 6장, 그러니까 전진의 마지막 장이죠. 이 6장 끝부분에 사람들은 술집에서 이리미아스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며 춤판을 벌이거든요. 거기서 탱고를 추게 되죠. 그래서 사탄 탱고라는 제목, 탱고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광란의 춤판이 벌어질 시간에 어린 소녀 에슈티케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춤판, 이 희망은요, 태생적으로 불온한 것입니다. 사실상 광란의 탱고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탱고죠.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 탱고는 구원을 믿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희망은 기만으로, 믿음은 파멸로, 시간은 무한한 순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 제목이요, 원이
다치다입니다. 이리미아스는 마지막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돈을 등쳐먹고요.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뿌려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리미아스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짜 구원자인가 하는 헷갈림을 살짝 가지게 돼요. 하지만 정부에 낸 그의 보고서는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비열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요. 웃긴 거는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는 이리미아스 역시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리미아스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 이름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헝가리식 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선지자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비틀어서 가짜 예언자, 사탄의 선지자로 만든 거죠. 똑같이 그를 따르는 충실한 조수 역할의 페테르가 있거든요. 이 페테르는 베드로의 헝가리식 표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미아스와 페테르는 이름상으로는요, 예언자와 사도, 이것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탱고는 신의 이야기를 사탄의 이야기, 그런 구조로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젤로가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요, 실제로 한 세계의 종말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섰다가 같이 패망하고요,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면서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집단농장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소련이 약해지고요, 헝가리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되죠. 공동 농장은 효율이 떨어지고요. 농민들은 우리의 노동이 누구를 위한 건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죠. 결국 1989년에 헝가리는 공산주의를 공식 폐지하고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게 돼요. 사탄탱고는요, 바로 이 붕괴 직후의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공산체제 아래 공동농장은요,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이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현실에서는요, 부패나 무기력 그리고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던 세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끝나버린 시대의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의 늪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라슬로는 그 해체의 순간을 비오는 늪지대의 마을로 형상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흩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작가 라슬로는요, 1980년대 헝가리의 변두리 낡은 마을에서 실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가 묘사하길요, 비가 계속 내리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전기가 자주 끊겼다. 그곳의 썩은 냄새와 절망이 소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라슬로가 사탄탱고를 발표한 건 1985년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헝가리의 민주화는 1989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농장은 그 이후에 돼버리니까 마치 이 작품이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공동농장 해체에 대해서 다루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회 체제가 바뀌는 게 그 변화가 1년 사이에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문을 닫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적자가 누적돼서 이때 문을 닫는 거지 갑자기 1년 적자 나가지고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희망 없고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던 시간들은 체제가 딱 바뀌는 1989년, 그러니까 공동농장이 해체되는 그럴 때가 아니라 그보다 라슬로가 작품을 쓴 1980년대 초라든가 중순이 가장 이런 분위기가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그런 세계를 또 직접 경험한 것이 오늘날 라슬로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성향이라든가 지옥을 그리는 작가라는 평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옥은 세상의 끝이잖아요. 한 세계가 더 이상 발전할 여지 없이 마지막에 다다르는데, 그런데 그게 원한 구조로 빠져나갈 곳이 없게 다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가 끝장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구덩이나 염라대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희망과 나아갈 곳이 사라진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라슬로가 느꼈던 지옥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세계에 반영되어서 끊임없이 라슬로는 지옥의 작가라는 말을 들으며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밝고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여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공동체의 붕괴를 넘어서 AI의 발달이 인간 사회의 붕괴까지 전망하는 지경이니까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요, 사피엔스 종은 끝나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호모 데우스 같은 새로운 종이 등장할 것이라고 사피엔스 종의 멸종까지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을 길게 쓰는 것만 빼면 글이 이해하기 어렵게 씌워진 것은 아닌데요, 이 책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울한 세계관이 글을 이입해서 읽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읽으면 아주
날씨가 안 좋습니다. 비와 함께 같이 계속 처지거든요. 사탄탱고에서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햇살 밝은 날 그런 때 읽으면 또 그 브리지 아이러니함 때문에 더 비극으로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노벨상 수상작가 크리스턴 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였습니다. 시안 책방은요, 책 한 권을 읽은 척 할 수 있게 핵심을 리뷰해드리는 읽은 척 책방과 책에 대한 이야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노래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안북 라디오, 그리고 작가 혹은 관계자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터뷰 컨텐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